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135번째 방송 SF 단신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너무 덥죠, 네.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다들 괴로워하고 계실 건데 또 지금 코로나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코로나 전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특히 서울 수도권 계신 분들은 정말로 지금 약간 샷다운 상태이실 것 같고, 다단계가 발효가 돼가지고. 네, 부산도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취소가 되고, 네. 네, 안타깝네요. 네. 차원이님 안녕하세요. 차원이님 안녕하세요. 그 나훈아 씨 네, 콘서트가 원래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랑 똑같은 날에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저희 것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 거는 뭐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단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 소개부터 할게요. 네. 네. 일단 저희 꾸준한 애청자분 AZ 스피디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거 말고 사실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후원도,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해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132화와 134화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마블을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132화에. 그래서 제가 마블 영화를 진짜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런 뭐래요? 걸 떡밥을 뭔지? 먹는다고 떡밥을 너무 급하게 먹는다고 막 체할 네. 뻔하면서 막 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떡밥을 급하게. 네, 급하게 먹고 그래서 이제 딱 그 공상님이 보면 된다라고 네. 하셨던 영화들만 딱 보고 와가지고 공상님이 막 스포를 막 하시는 걸 옆에서 막 저지를 하면서 네. 들었었죠. 네. 그래서 AZ 스피디님도 공상님 마블 얘기하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포일러 폭주 기관차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언제 들어올까요? 그러게요. 그 완다비전도 궁금하던데. 네, 그리고 로키도 지금 뭐 역대급 빌런이 로키에 나왔다. 진짜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네. 궁금하네요. 유튜브 영상을 진짜 다 안 보고 있거든요. 스포일러가 될까봐. 스포일러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거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네. 볼 수 있는데 볼 수 없는 그런 네. 답답함. 저도 압니다. 어쨌든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34화에 크로넨버그 부자 특집. 이 부자는 리치 부자가 아니죠. 네. 아버지와 아들 부자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드론과 포제서 영화를 다뤄봤는데요. AZ 스피디님께서 플라이는 봤는데 비디오 드론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소녀가 생각이 나셨다고. 네. 전형소녀 아시나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아이즈라는 아이즈도 약간 연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만화 그리신 작가분이 그린 만화였고 그다음에 그 OVA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화도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화 된 거를 주인공을 무려 하야시바라 메구미라는 성우분이 녹음을 하신 그런 작품이었더라고요. 하야시바라 메구미 씨는 에반게리온의 레이 성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슬레이어즈의 리나로도 유명하시고요. 아주 전설적인 분이시죠. 네. 그분이 이제 신인 때 녹음을 하셨던 작품이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약간 19금?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야하고, 근데 이제 소년 만화의 좀 이렇게 러브 코미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형소녀라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은 그 TV에서 그 소녀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소녀가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남자를 위로해준다. 이런 컨셉의 그런 만화였는데
되게 그림도 이쁘고 뭔가 좀 옛날의 향수가 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비디오 드롬에서도 사실 그 안에서 이 어떤 사람을 유혹하는 그 여자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형소녀가 훨씬 산뜻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비디오 드럼은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그 플라이 말씀해 주셨는데 플라이보다는 그래도 덜 잔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플라이는 진짜 고어물 느낌이라서 고어물. 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약간 고어물이라서 하하. 그 약간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뭔가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를 모르시나요? 네. 그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막 죽는 꿈을 꾸는데 네. 그 꿈대로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오. 무슨 저주에 걸려가지고 주인공 일행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꿈이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요. 다양한 썬텐 기계에 들어갔다가 썬텐 기계가 이제 잠겨가지고 거기서 그만하세요. 상상하기 싫어요. 불타 죽는다거나 네. 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멈춰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예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네. 네, 호러 영화로 좀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어릴 때 그렇군요. 봤죠. 네. 그걸 어릴 때 왜 봤는지 도저히 하하. 이해가 안 가지만 저도 그러게요. 스스로가 네. 그리고 에제드스 PD님이 133화에 대해서도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너무 바빠서 챙겨드릴 여력이 없었다고 블레이드 러너 책이 제일 궁금하네요라고 댓글 이거 달아주셨거든요. 저희가 저번에 소개를 안 했나요? 네,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개를 했는 줄 알고 제가 빼먹었나 봐요. 네네. 그리고 그 에제테스 PD님이 한때 플래시로 밥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플래시의 그 종료를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해주신 것도 말씀을 드리면 133화, 132화에 5,000캐시씩, 그 다음에 134화에도 5,000캐시 후원해주셨고요. 네, 다솜799님도 133화에 1,000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인스타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인가요? 네. 네. 이거는 자랑하려고 넣었는데 네. 알마 출판사에서 아, 저희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그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그러네요. 감사드리고 또 자랑하는 네. 차원에서 저희가 소개해봤습니다. 여기 차원희님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차원희님도 그쵸?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 임태훈 교수님 네, 계시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저 최재훈님은 일러스트레이터 네. 계시고, 네. 알마 출판사 좋아합니다. 알마 출판사. 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신작 소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단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롱뾰롱. 따라라라. 따라라. 네. 네. 뭐 단신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작을 좀 책 위주로 여러 편 좀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SF 행사 소개 하나랑 그다음에 SF 그 과학뉴스 2편 정도 이렇게 네. 정리를 해봤어요. 네. 신작 소개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외국 책들이 많이 번역돼서 출간이 됐더라고요. 어.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아말 엘모흐타르 맥스 글래드스턴이 이제 썼고 장성주 선생님이 옮기신 책이 이제 황금가지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네. 그 제목만 봐도 좀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요? 약간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요. 네. 네, 제목만 일단 보면. 일단 시간 전쟁이라는 게 약간 그 닥터 후의 그 타임로드 뭐 이런 것도 생각나면서 네. 네, 좀 흥미가 동하네요. 네. 이게 줄거리만 읽었는데도 진짜 저는 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과거와 미래를 이제 오가면서 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를 무슨 물이 있는데 대체 역사물 대체 네네. 역사물 느낌도 좀 나고 네. 그래서 보면은 징기스칸 기마 군단 뭐 이야기도 나오고 오. 그다음에
카이사르 암살 현장 얘기도 나오고 네. 대화제 직전에 영국 뭐 이렇게 다양한 무대를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간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전쟁을 하는 그런 약간 스파이물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네. 재밌어 보이죠? 네. 좀- 테넷 생각도 나고. 아 맞아요. 테넷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그 코니 윌리스의 둠즈데이북 네, 도 생각이 둠즈데이북. 나네요. 네. 그리고 보면은 뭐 서신을 보내는데 이거를 네.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비밀스럽게 보내야 되니까 유명한 이제 가수의 노래 가사를 뭐 인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물 분자의 운동을 숫자로 뭐 변환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편지로 보낸다거나 뭐 이렇게 재밌는 좀 과학적인 그런 상상력도 많이 나오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재밌어 보이는 궁금하네요. 책입니다. 그리고 네. 적포라는 책. 네. 네. 그 아군과 적군할 때 그 적이죠. 네. 네. 포가 적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이언 리드라는 작가가 지었고 전행선님이 옮기셨고 현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요거는 줄거리를 읽어보니까 배경은 SF인데 그것보다는 좀 인간의 심리가 주가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스티븐 킹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그러면? 아, 네, 뭐 그럴 네. 수 있겠네요. 네네. 이 보면은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한테 뭐 젊은 부부가 이제 헨과 주니어인 것 같아요. 헨과 주니어한테 낯선 방문객이 찾아와가지고 이 주니어가 뭐 우주로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둘 간에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약간 저희 그 봤던 그 영화 그 우주로 가는 영화 뭐였죠? 인터스텔라요? 네, 인터스텔라. 네. 약간 인터스텔라의 앞부분 느낌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 아버지와 딸도 그런 좀 뭔가 불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약간 그 표면적으로 있는 얘기보다 그 안에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보면, 비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뭐 헨도 조금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고 하니까 네, 뭔가 반전이 좀 있을 것 반전이 같은.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슈레딩거의 아이들이라는 최희택 작가님의 책이네요. 아, 이분이 그 문윤성 SF 문학상 대상 수상하신 맞습니다. 네. 작가님의 책이고 아작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죠. 네. 당시에 이제 뭐 민규동 감독님, 뭐 김지혁 작가님, 이다혜 기자님이 이제 그 추천사라고 하나요? 그 네. 심사평을 이제 써주셨던 작품인데 굉장히 좀 찬사를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 저희가 또 소개를 하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미래의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죠. 네. 네, 미래의 학교라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이제 자신의 아바타로 이제 학교에 출석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표지 보면 이제 아이가 어떤 헤드기어 같은 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학교에 가는 건가 네, 봐요. VR 기기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걸 끼면은 가상의 뭐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이렇게 학당이라는 그 버추얼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유령 같은 모습이 종종 목격이 된다 이랬을 때 죄송합니다. 약간 전내코일도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작품이네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섬이라고 해가지고 제임스 발라드의 작품이네요. 네. 네, 제임스 그레임 발라드의 콘크리트의 섬이 이제 조옥은 작가님이 옮기셨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네. 도심 재난 3부작의 두 번째 소설이라고 하네요. 네. 네. 크래시 하이라이즈 그리고 이 콘크리트의 섬으로 이제 3부작인데 크래시랑 하이라이즈는 사실 이미 많이 나왔는데. 알려져 있죠. 네네. 하이라이즈는 드라마로도 네. 나왔고 그 하이라이즈 드라마에 그 로키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히들스턴. 히들스턴. 예, 예. 하이라이즈가 그거죠. 그 위층에는 부자들 살고 아래층에는 그쵸. 네. 가난한 사람들 살고 그 위층에서 막 그 코끼리도 기르고 막 네, 그런 작품이죠. 네, 크래시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들 나와가지고 막 그 고속도로에서 막 자동차들 막 달려가는 그런 작품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크래쉬는 네. 굉장히 굉장히 난해한 작품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읽어보셨죠? 네, 읽다가 포기했는데 저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와 성애를 연결지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 이제 몸이 막 으스러지잖아요. 자동차에 네. 낑겨가지고. 근데 그걸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네 그런 굉장히 작품입니다. 독특한. 네. 제임스 벨러드 하면 사실 뭐 그런 작품으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좀 은유적이고 좀 기괴한 그런 작품. 저희가 작품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제임스 벨러드의 어떤 작품을 소개했었죠? 그 제임스 벨러드 작품이 아니었나?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없었군요. 네, 없었습니다. 한번 하고는 네. 싶은데 네. 제가 읽다가 막 좀 네.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밀어놓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 얘기는 했던가요? 그 에덴이라는 만화를 보시면 네. 거기에 발라드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발라드라는 이름이 이 제임스 발라드라는 그 SF 작가의 이름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재광님 안녕하세요. 김재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최근 작품은 아니고 당연히 옛날 작품을 예. 이제 번역해서 출간된 겁니다. 네. 네. 발라드는 정말로 좀 SF계에 끼친 영향이 되게 큰 작가죠. 네. SF계든 어떤 문학계든 끼친 좀 아주 뭐 거장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언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은 좀 그 줄거리를 읽어보면 좀 그래도 덜 난해한 것 같아요. 줄거리를 읽어보면은 네. 이 로버트 메이틀랜드라는 주인공이 도시 안에서 이제 조난을 당하는 거예요. 네. 이 고속도로의 교차점 뭐 사이에서 이제 뭐 조난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뭐 공구함과 불구뉴 백포도주 6병 그다음에 정장만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걸로 들어봐서는 서바이벌 네, 뭔가? 네, 약간 그 도심 여기 보면은 그 로빈슨 크루소, 콘크리트 지옥의 로빈슨 크루소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난해한 작품은 아닐 것 같은 게 저희가 이거를 읽어보고 소개해 드리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도 그것도 괜찮네요. 네. 도시의 소외를 좀 뭐 표현하고자 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래쉬는 네. 영화화도 무려 됐었는데 네. 그 영화를 시킨 사람이 바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데이빗 크로넨버그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연결점이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와일더 걸스라는 신간이 나왔는데요. 네. 로리 파워라는 작가의 소설이고 박산호님이 번역을 하셨고 알마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김시표 교류기를 이제 언급해 주셨네요. 김시표 교류가 그 밤섬에 이제 가는 거였던가요? 그래요? 한강에 있는 섬. 한강에 있는 밤섬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조난당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차원희님은 괴짜 가족에서 이소룡 선생 조난당한 게 생각난다고 하셨네요. 네. 아무튼 이제 와일더 걸스. 네. 이거 뭐 좀 소개를 해드릴. 저도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보니까 네. 여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네.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X존이었던가요? 네. Z존이었던가요? X구역. X구역. 네. X존? X디스트릭트? 뭐 해가지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격리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장르를 뭐 그렇게 부르신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서번리치 같은? 네, 그런 쪽에 속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막 아가미가 생기고 그리고 막 보면은 굉장히 기괴하게 변하는 거예요. 네.
뼈가 막 살을 찢고 막 튀어나오고 음, 아가미가 생기고 뭐 비늘이 생기고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음, 섬에서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겠네요. 재밌어 보이죠. 네. 뭐 책으로 읽으면 그래도 좀 덜 징그러울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네. 시간 소개였습니다. 네. 저희가 차례로 보면은 당신들은 이렇게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슈레딩거의 아이들, 콘크리트의 섬, 와일드 걸스 그렇게 네. 5건을 소개해드렸네요. 네. 자, 그럼 SF 행사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뾰롱뾰롱뾰롱. 따라라라. 네. 네, 제1회 공상과학소설 공모전. 사실 이 공상과학이라는 네이밍을 정작 SF 팬들은 매우 싫어하지만 그래도 네, 좀 그래도 널리 알려진 이름이니까. 네, SF를 과학소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근데 이제 과학소설이라고 번역을 하면 SF 영화는 번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한국어로 뭐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뭐 공상과학 영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과학 영화라고 불러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과학 영화라고 하면 왠지 다큐멘터리 같지 않나요? 그렇지, 그렇긴 네. 하죠. 근데 네. 뭐 과학 소설도 따지고 보면은 뭐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과학 영화라는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 공모전, SF 공모전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공모전이 새로 생긴 건 너무 반가운 일이라서 네.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에서 네. 이제 주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협회도 그렇고 후원을 보면은 과천과학관이랑 창의재단이랑 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랑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공모전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보면은 대상은 700만 원, 금상 300만 원, 은상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공모전이 늘어나는 거는 그런 SF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저는 뭐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접수 기간이 10월 29일까지.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중편은 A4 30에서 40매, 장편은 A4 50에서 60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뭐 긴 작품을 공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접수 기간도 되게 좀 짧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혹시 뭐 준비해 놓은 작품이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기야 지금 7월이니까 좀 많이 남긴 했네요. 네. 3달 정도 남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기사 보도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어떤 등단의 창구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뉴스 진짜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 뾰롱뾰롱. 따라르릉.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 밀양 얼음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요. 네. 이게 기사로 떴길래. 네. 한여름에도 꽁꽁 밀양 얼음골 뭐 얼음이 다 녹았다 모두 호호. 소멸해가지고 이게 이제 머니투데이인가 거기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이게 이제 얼음골이 모두 소멸됐다. 뭐 이게 굉장히 좀 올해 내리지 말아주세요. 아 그런가요? 네네. 네.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네. 이게 약간 좀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기사잖아요. 그러게요. 기후 위기 뭐 이런 게. 기후 위기인가? 네. 이러면서 네. 뭐 기후 위기를 이제 강조하는 거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네. 이거를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이게 과연 그렇게 뭐 얼음이 소멸한 게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인가? 네. 이게 좀 뭐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나? 왜냐면 이
기사가 진짜로 그냥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얼음이 소멸됐다. 근데 얼음이 이걸로 없어졌다. 이제 네. 굉장히 좀 바이럴하게 좀 퍼진 거예요. 네, 아, SNS에서. 네네. 네. 야, 이것 봐라. 우리 다 망했다. 음. 환경, 기후 때문에 뭐 다 망했다. 이게 뭐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뭐 좀 진짜 기후 위기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건가 싶어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원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얼음이 사라진대요. 원래 얼음이 여름철에 사라지고 6월 15일이면은 좀 일찍 사라진 거긴 합니다. 네. 일찍 사라진 거긴 한데 원래는 이제 6월 말 그 6월 초쯤에 그 초여름에 좀 뭐라 그러죠? 피크를 찍다가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3월에 얼음이 생긴대요. 3월부터 얼음이 생겨가지고 그게 6월까지 유지가 되고 네. 6월 말에 사라지고 겨울에는 오히려 여기가 따뜻하대요. 겨울에는 오히려 얼음이 얼지 않는데요. 여기가 계곡인데 네. 얼음이 네. 얼지 않아서 온도가 뭐 1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음이 사라진 것만으로는 뭐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얼음은 원래도 그 정도니까. 원래 사라집니다. 네. 근데 뭐 6월 15일이면 좀 더 일찍 사라진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게 얼음이 사라져도 그 시원한 거는 그대로 있대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기사를 제가 또 찾아봤는데 네. 원래는 이게 2021년 6월 15일 이상기후로 얼음이 소멸되었음을 알립니다라고 써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21일 오후에는 얼음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결빙지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을 헛걸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구가.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바꿨다. 저희 밀양시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게 그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대요. 이게 소멸했다는 사실이. 왜냐면은 이 바위 틈마다 얼음이 다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요 밀양 얼음골에 왜 여름에도 이렇게 얼음이 얼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는 밝혀진 바가 없대요. 그래요? 이게 뭐 단열 팽창 때문이다. 뭐 이렇게 추측은 되어 있는데 합의된 그런 어떤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썰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여러 가지 썰이 있다. 첫째로 온도의 지연 현상. 이래가지고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갈수록 이제 온도가 늦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늦게 변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도 지하에서의 있고. 냉기가 여기까지 올라올 네, 수 있다. 네. 또는 이제 계곡의 방향이랑 경사 이런 지형적 특수성이 예를 들면 볕이 잘 안 든다거나 이런 등등의 뭔가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냉기가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오랫동안 빠져나가지 못해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도 보고 냉기가 침강이 돼가지고 네,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그렇다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바위들에 의해서 단열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기온이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기온이 바위 틈이 0.2도까지 내려간대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내려가는 거죠. 네.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네. 경이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찾아보면은 꽤 많은 썰들이 있네요. 네. 설명이 있어가지고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밀양 얼음골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사실 이런 데가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얼음골, 그런가요? 네, 얼음골 말고도 저 제주도 갔을 때도 뭔가 좀 비슷한데 본 것 같고. 네. 밀양 얼음골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들어보긴 했거든요. 밀양 얼음골이라는 데가 있다. 이거 들어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콩땅콩님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발음이 어려운 콩땅콩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이런 기사가 좀 뭐라 그러죠? 호도? 호도한다. 호도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좀 그런 면도 소개해드리고 재미있는 그런 어떤 과학 정보 그런 네.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자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 나사에서 화성의 땅속 모습을 처음으로 오. 밝혀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뭐 구멍 뚫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 네, 있지 네, 않았나요? 맞아요. 네. 화성에 있는 그 지질이 네. 너무 수분이 없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표본을 채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표본을 이용한 게 아니고 지진파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해요. 네,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지금 그 화성에 그 큐리오시티랑 네. 그 로버가 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뭐 열심히 탐사를 하고 있는데 화성의 땅속 모습과 그다음에 핵의 구성 성분까지 연구를 하는데 성공했대요. 그래서 지구의 핵과 비교해서 철과 니켈이 좀 더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진파를 이용한 측정인데 우리 지구도 이제 지진파를 통해서 뭐 지각과 멘틀, 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지진파가 매질이 달라지면은 운행하는 속도가 달라서 그런 건데. 그쵸. 막 이렇게 네. 막 중학교 때 우리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멘틀이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네. 여기서 지진파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오고 네. 막 P파와 S파 막 이런 네, 거. 맞아요. P파와 네. S파 중에 뭐 더 빠른 것은 더 느린 것은 해가지고 그쵸. 뭐 네. 항상 시험 문제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지구가 요렇게 생겼으면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여기 멘틀이 뭐 엄청 두꺼운데 사실은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네. 지각이 뭐 거의 뭐 계란 껍질 수준이죠 두께가 이렇게 뭐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진파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멘틀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지진파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멘틀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멘틀을 통과하게 되면은 지진파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 지진파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멘틀이 액체라는 것을 밝혀냈고, 네. 요 멘틀과 지각 사이의 면을 모호로비치치 면이라고 부른대요. 네.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모호로비치치 디스컨티뉴이티라고 불연속면이라고도 네. 부르는 네. 면이 이제 있대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불연속면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 구성 성분을 밝혀냈다. 네. 구성 성분 뭐 액체인지 고체인지 그것을 밝혀냈다. 네.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화성에 지각과 멘틀 그리고 핵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지진을 처음으로 직접 관측을 한 거네요. 그쵸, 근데 여기 뭐 그 보면, 지진이라는 네.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커다란 지진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진이 일어났고 그걸 관측을 해서 내부의 구조를 밝혀낸 것이군요. 화성은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핵 내부가 식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보다는 더 활발한 그런 지진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이 대기가 없잖아요. 네. 화성 지구보다 크거든요. 네. 수금, 지화. 지구보다 큰데 왜 대기가 없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몰라요. 그게 이제 화성의 내부가 식어가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네, 화성이 내부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지구는 그 태양풍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자기장이 있죠. 지구 자기장 네. 있죠. 이 네. 지구 자기장이 내부 핵의 대류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이것들이 태양풍을 막아줘요. 태양풍을. 그러니까 내부에 그 핵의 철 성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뱅글뱅글 도니까 네. 그게 이제 자기장을 형성을 하는 거군요. 네네. 네. 이게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가설입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저희가 뭐 이걸 뚫어가지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관찰하기가 좀 네. 어려워가지고 아직은 좀
그럼 속에서 외계인이 막 자석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안에 거대한 지구 공동설, 거대한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외계인들이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인류를 뭔가 보호하고 네,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화성은 내부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어가지고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창문을 열어놓은 자동차와 창문을 닫아놓은 자동차 같이 오픈카 자동차와 오픈카가 아닌 자동차, 오픈카 자동차는 안에 기체가 있을 수가 없고 막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화성에서는 지질 활동이 지구보다 활발하지 않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지구과학 시간이었네요. 네. 네. 반갑네요. 공상님은 지구과학 좋아하셨나요? 저는 지구과학 따로 안 배웠어요. 네, 저는 중국에서는 지구과학이 교육 과정은 한국이랑 똑같이 배웠는데 네. 그 교사 수가 부족해가지고 저는 물리랑 화학만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없었군요. 네, 물투, 생투만 배웠고 원도, 물원, 화원, 생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안 배우고. 네. 근데 물리 배울 때 많이 배웠죠. 지구과학 물리 배울 때 많이 배우고 또 요즘은 다 배우잖아요. 그 중학교 때인가 공통과학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다 배워요. 그쵸. 네. 그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 화학, 지구과학, 뭐 우주학 다 배우거든요. 네. 과학 과외를 하는데 그걸 배워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별의 뭐 색깔 그다음에 그 색깔과 온도에 대한 그 관계 빨간색, 주황색 어쩌고 저쩌고 순으로 뜨겁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저도 그냥 혼자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 이런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우주는 좋은데 근데 저는 지구과학은 그렇게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 게 약간 그 중학교 때였나? 돌 형태 이런 거 돌 종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돌 종류도 그렇고 저는 우주 쪽도 약간 그 별자리랑 그 별의 운행 이런 거 있잖아요. 황도 화성의 역전 금성인가요? 금성의 역전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금성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금성인가요? 화성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금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저는 막 되게 그 방향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간 그 지각 뭐라고 해야죠? 그 길 찾는 거라던가 그 방향에 대한 감각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게 많이 나오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인가, 내가 밑에서 봤을 때 반시계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금성인가? 금성은 새벽에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구보다 가까이 있잖아요, 태양에. 네. 수금지화니까. 네. 그래서 새벽녘에만 보이고 목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성의 역전 현상이 왠지 더 친숙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저도 용어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모호로 비치치면 저 어디서 배웠냐면은 초등학생 때 집에 무슨 과학신문 모시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만화책인데. 네. 거기서 배웠어요. 지구과학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저도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단시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어디에서 들으실 수 있나요? 팟빵, 파티,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트위터랑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기뻐합니다. 저희가 방송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뭘 하느냐? 네. 짜잔! 이 영롱한 책이 보이시나요? 영롱한 박스 셋이 보이시나요?
에이리언 아이돌이라는 웹툰을 저희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에이리언 아이돌은 이런 애가 나오는 웹툰인데요. 라이죠. 네, 라이가 나오고 정말로 그 제목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이리언 외계인이 지구로 와서 아이돌을 한다. 네, 이런 설정의 그런 만화입니다. 너무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꼭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완결까지 보고 나서 들어가지고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